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맥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페이스북 그리고 C3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페이스북을 밸류에이션 하면서 이렇게 DCF 밸류에이션, P 멀티플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 기업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툴을 이용해서 페이스북의 밸류에이션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밸류에이션에 집착하는 이유는 아무리 사고자 하는 기업의 미래가 창창하며 좋아 보인다 한들 비싼 돈을 주고 산다면 결국 그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스스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투자자 스스로가 기업을 산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이 싼지 아니면 비싼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아마존은 3,478달러짜리니까 고평가고 AI는 고작 50달러밖에 하지 않으니까 저평가라는 것은 기업을 틀리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면 주가 이면에는 항상 반영된 주식의 양이 있기 때문이죠.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이 DCF 밸류에이션 템플릿은 멤버십 게시판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을 바라보는 방법에 있어 PS 멀티플을 기준으로 페이스북이 비싼지 싼지를 보겠습니다. Y축은 기업의 PS 멀티플, 그리고 이 X축은 기업의 매출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참고로 이 PS 멀티플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은 고평가, 그리고 매출의 성장률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높은 성장률,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는 페이스북의 적정 주가로 이 이상이면은 고평가, 그리고 이 아래면은 저평가입니다. 이보다 쉬울 수는 없겠죠.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21년 2분기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과거 페이스북은 이렇게 매출 성장률 60%에서 65%와 함께 고평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는 매출 성장률은 60%대에서 이렇게 50%대로 줄긴 줄었지만 오히려 PS 멀티플은 2014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이 고평가이니까 시장은 당연히 페이스북에 합당한 조치를 조정으로써 취합니다. 2015년의 1분기 대비해서 2015년 4분기에 평균적인 주가의 위치가 멀티플의 하락과 함께 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들어서면서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멀티플은 나름 적정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2018년에는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이 점차 이렇게 떨어지더니 점차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되었고요. 2019년에는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 대비해서 저평가, 그리고 2020년에는 매출 성장률 대비 고평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겠죠. 지금은 어떨까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은 과거 2019년 그리고 2020년 대비 이렇게 올라와 주었고요. 거의 적정한 밸류에이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분기 40%라는 훌륭한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의 매출 성장률 40% 대비해서 확연하게 이렇게 저평가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페이스북의 퍼포먼스에 맞는 합리적인 멀티플을 인정받게 된다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의 매출 성장률만 꾸준히 유지 및 그 이상을 보여준다면은 페이스북은 결국은 500달러대에 위치하게 됩니다. 참고로 언젠가는 반드시 그 기업에 상응하는 멀티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투자로서 취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들리는 벌금 같은 이런 노이즈는 신경 쓰지 말고요. 기업의 실적을 매번 체크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그 외의 플랫폼을 잘 이용해주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이제는 그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튜브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핀트레스트, 링크드인, 스냅챗, 트위터, 왓츠앱, 틱톡 등 많은 SNS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81%의 사람들은 유튜브를, 그리고 69%의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쓴 적이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페이스북의 SNS라고 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은 40%, 그리고 왓츠앱은 23%로 미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기엔 조금 감이 안 잡히니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서 미국의 어느 나이대가 어떤 SNS를 많이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왼쪽에는 성별, 인종, 나이, 연봉, 학벌, 거주지역 등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위쪽은 이렇게 SNS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경우는 남성이 이렇게 61%, 여성이 77% 사용하면서 여성이 페이스북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사용함에 있어서 최소 65%의 다양한 인종들이 큰 차이 없이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대를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나이대는 18세부터 64세까지 많은 연령층에서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65세만 제외하고 말이죠. 그리고 연봉별로, 학벌별로, 지역별로 봐도 많은 사람들이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페이스북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섹터별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유튜브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든 섹터별로 파란 색깔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페이스북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시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분포도를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좀 더 깊이 들어가 모든 SNS 플랫폼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 MAU, Monthly Active User를 기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월별로 평균 얼마나 많은 미국과 캐나다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 파란색 선은 Previous Trend로 과거때 당시 예측된 트렌드를 보여주는 선이고요. 이 빨간 색깔 선은 Current Trend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런 선입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프로젝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과거 때 인식되었던 페이스북의 트렌드와는 달리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SNS에 유입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 보는 트렌드는 코로나 이전의 기울기가 꺾이는 방향이 아닌 기울기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비접촉 수단에 대해서 더 빨리 적응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로 인해서 페이스북의 월별 사용자 또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Average Ad Revenue Per User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함으로써 평균적으로 그들이 기여하는 광고 매출액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평균 월별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스북이 광고비를 얻어가는 수익 또한 과거 파란색 선의 트렌드와는 달리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verage Ad Revenue Per User가 상승을 하니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액인 Ad Revenue 또한 빠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캐나다의 트렌드를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유럽의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월별 사용자 또한 비슷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예측되었던 월별 사용자 트렌드는 조금 주춤했었는데 코로나 등장과 함께 유럽에서의 월별 사용자 트렌드는 빠르게 증가하는 쪽으로 잡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유럽에서의 1인 사용자가 실제로 페이스북에 기여하는 광고 매출액인 이 Europe Average Ad Revenue Per User는 훨씬 더 빠르게 예측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에 기여하는 평균 광고 매출액이 이렇게 빨리 상승을 하니 당연히 유럽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매출액 또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의 트렌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경우는 미국, 캐나다, 그리고 유럽에 비해서 월별 사용자는 약간 더딘 편입니다. 과거에 예측된 이 트렌드는 오히려 기울기가 이렇게 아래로 꺾였지만 지금은 적어도 기울기가 거의 1인 모습에 직선의 모습에 가까워졌네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월별 평균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에 기여하는 액수는 어떨까요? 유럽과 비슷하게도 한 사람이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에 기여하는 액수 또한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렌드는 실제 페이스북이 아시아에서 벌어들이는 광고 매출액의 급격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관련된 최근 뉴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2일 기사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아일랜드의 데이터 레귤레이터로부터 $266밀리언 벌금을 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벌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것은 페이스북이 매분기 어느 정도의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대조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페이스북은 2021년 2분기 기준으로 $29빌리언의 매출액을 냈고요. $266밀리언의 매출액은 $29빌리언 대비해서 0.9%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의 벌금은 페이스북에 있어서 별것도 아닌 것이죠. 지금까지 페이스북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는 횡보하면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2021년 2분기 실적과 함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AI의 2021년 2분기 실적을 본다면 매출액은 $52.4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29% 성장해 주었고요. 매출 총이익은 $39.4밀리언로 31%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커스터머 카운트는 98명까지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지난해 동분기 대비 85%라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었네요. 다만 AI에서 실망 매물이 본질적으로 쏟아져 나온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 때문입니다.
AI는 다음 분기 가이던스로 56밀리언 달러에서 58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연 매출 가이던스는 243밀리언 달러에서 이렇게 247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애널리스트들은 56.18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그리고 245.36밀리언 달러의 가이던스를 내놓으면서 AI에서 제시한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가이던스에 나름대로 부합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은 AI가 내놓은 가이던스가 지금 AI가 인정받고 있는 멀티플 대비해서 부족한 가이던스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AI는 18.7이라는 PS NTM 멀티플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가가 전고점 대비 약 72%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S 멀티플이 이렇게 18.7 가량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맨 처음에 AI가 IPO 했을 때 얼마나 높은 멀티플에서 시작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맨 처음에는 거의 55 이상 굉장히 높은 멀티플에서 시작을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AI의 PS NTM 멀티플이 18.7에 위치하고 있는데 AI가 보여줄 미래 매출액 성장률은 어떨까요? 우선 다행히도 AI는 앞으로 2022년 34.30%, 2023년에는 이렇게 34.09%, 그리고 2024년에는 41.30%라는 그래도 높은 매출액 성장률을 보여줄 전망입니다. 매출 성장률 자체만을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지만 AI가 지금 보여주는 18.7이라는 PS NTM 멀티플은 저렴한 멀티플이라고는 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AI는 지금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 Y축이 밸류에이션을 그리고 이 X축은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는데요. Y축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평가를 뜻하는 것이고요. 이 점선은 경쟁사들이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멀티플을 나타내는 선으로 이 이상이면 경쟁사 대비 고평가이고요. 이 선 아래면은 저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가시겠지만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좋은데 오히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이 바로 좋은 것이죠. 지금 주가를 감안한다면 AI의 멀티플은 그래도 점선 근처에 위치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에 비록 주가는 많이 빠졌어도 저평가라고 제가 쉽사리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만 지금 역사적으로 AI가 가장 낮은 이런 PS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가 앞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정말 주가가 왔다 갔다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페이스북과 AI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여전히 저평가라 편안하게 그리고 어느 정도 비중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반면 AI는 좋은 실적을 꾸준히 보여주기 이전까지는 변동성 있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아직 불안정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량을 조절하셔야지 무조건 AI가 이렇게 저렴해 보인다고 올인을 하거나 그런 것을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하게 자신의 그릇에 맞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종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